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제주에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를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태풍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를 달립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오전 한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무릉덩이로 변했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시간 남짓 강한 빗줄기에 주민들은 혹시나 피해가 발생할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오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여기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를 잇는 뱃길과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7개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오늘 하루 동안 모두 금지됐고 제주공항도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국내선 40여 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꼭 가야 할 상황인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태풍 장미가 당초 예상보다도 세력이 강하지 않아 제주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산지와 남부 지역 등에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내린 비는 한라산 120mm, 성산 지역 70mm에 그쳤고 나머지는 5에서 20mm에 그쳤습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이 10m 수준에 그쳤습니다. 태풍 장미는 당초부터 소형급의 세력이 약한 태풍으로 예상됐지만 태풍 북상 경로인 중국 상해 일대에 대기가 건조한 데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빨라 예상보다도 세력을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태풍으로 유입되는 수분한 그런 어떤 공기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동 속도가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해양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태풍 북상 소식에 제주섬이 온통 긴장했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면서 도민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태풍 특보 속에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적발하고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수상 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 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 발의 2주 만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도 또 다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홍문표, 권영세, 황보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유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 조치와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조사의 공정성과 국민 통합을 위한 발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어떤 그늘과 아픔을 좀 씻어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미래에 좀 기여하고자. 하지만 4.3 유족회와 단체들이 요구한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규정을 비롯해 4.3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핵심 내용은 빠졌습니다. 피보상 그 한 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불법행위 무효화, 그다음에 정의 부분 수정,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등 핵심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저지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연대 등 19개 단체가 결성한 제주 4.3 특별법 폐지 시민연대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중점을 두고 보상금의 환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가 반역 사법을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보상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보수단체의 4.3 흔들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도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병합 심사를 밟게 된 두 개 안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수용인 2차 재심 재판 결정을 위한 법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는 김정주 할머니 등 4.3 생존 수용인 5명이 참석해 진술 녹음과 녹화 영상을 증언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2차 재심 청구 수용인 7명 가운데 최근 2명이 고령으로 잇따라 타계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명도암 마을에 기상청이 제주공항에 돌발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사전 협의나 설명이 없었고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명도암 마을 국유지에 기상청이 기상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와 건축허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상 레이더는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돌풍과 폭우, 폭설 등을 탐지해 관제사와 항공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 국내에선 2001년 인천공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상이변과 돌풍이 심한 제주의 필수 장비라며 김종석 기상청장이 지난달 말 원희룡 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마을 회관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100m 안에 주택과 공연장이 위치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 시설인 만큼 주변 개발과 건축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자파는 하늘로만 갈 건지, 그게 공중 분해가 되어서 저희 집은 바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 정말로 피해가 없을까. 이 부지는 원래 국세청 소유였는데 지난해 7월 기상청이 넘겨받았습니다. 이처럼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자신들과는 사전 협의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명도암에 주민이 적다고 해서 기만한 것도 같고 기상청에서나 도에서는 아무 말 한 자리 않고 여기에 지금 면적이 좁다 해서 환경 영향파 같은 것도 받을 의도 없고 그래서 기상청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에 설치된 이후 전자파 피해 사례는 없었다며 주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려를 하시는 그 전자파 유해성 부분하고 레이더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재산 어떤 그런 피해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 공동으로 전자파 측정을 하는 등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해야 주민 불안과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를 찾아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위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열고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결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담 뒤에는 제2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해 성산 주민들과도 만날 계획인데 제주도와는 따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전도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을 위해 제주도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으며 제주도는 내일 구체적인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지역이 도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대상은 화북초등학교와 주민센터, 삼화 휴먼시 아파트 1단지 등 1.1제곱킬로미터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 우선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물류센터 건물에 대해 전국 일반 경쟁 매각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항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를 목표로 4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는데 매각 예상 금액이 17억 원대에 그치면서 3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원준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와 관련해 제주만의 사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 안은 계속 논의돼 결정돼야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도 도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